지난해 네팔 현지 언론 기사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졌다는 소식과 함께 네팔 근로자들은 10,000루피씩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소식은 이전에도 종종 매체에서 다룬 바가 있었죠. 비행기로 약 7시간 정도 걸리는 네팔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 이렇게 관심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한국으로 취업하려는 현지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팔에서 한국은 소위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데요. 일반 청년들 외에도 이른바 엘리트로 불리는 의사, 변호사, 교수들까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필리핀과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등 총 16개국을 고용 허가제 송출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네팔이 가장 많은 인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죠. 네팔 현지에서만 1000여 개의 한국어 학원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어 시험 합격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물론 네팔 사람들이 한국으로만 이주하는 것은 아니죠. 인도와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도 취업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은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처럼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네팔의 한국 열풍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히말라야 길슬기에 위치한 네팔은 100여 개의 종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GDP는 1,399달러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 속하죠. 네팔은 기본적으로 농경 국가인데요. 국민의 66%가 농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고 GDP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여러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지형적 한계 등으로 생산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네팔 농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농사에 의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반복되는 홍수나 가뭄, 산사태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해상 접근이 불가능해서 모든 수출입 화물은 두 나라를 경유해야 하죠. 이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로는 인도, 위로는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에 가로막힌 지리적 한계로 인해서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해외 여행 자유화가 시작되자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팔의 전체 인구는 2022년 기준 3천만 명을 넘었는데요. 청년 인구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매년 약 55만 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정도로 풍부한 노동 인력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경제활동 기회가 부족해서 이들의 약 90% 이상이 국제 이주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떠난 네팔인은 무려 7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이들이 자국으로 보내는 해외 송금액도 네팔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2022년 세계은행의 이주노동 관련 보고서에서 네팔의 국가 GDP 대비 해외 유입 송금액 비중은 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국제 이주노동은 네팔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네팔의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최저임금은 약 15만 원으로 전문직 남성의 평균 임금은 우리 돈으로 약 2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셰르파와 구르카 용병이 있죠. 셰르파는 히말라야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 민족을 뜻하는데요. 상당수가 등산 가이드나 포터 등으로 활동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산악인 안내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이변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히말라야에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지난 100년간 에베레스트에서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 셰르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셰르파는 보통 장비 준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한 시즌 원정에 약 4,000달러 정도를 버는데요. 이것이 한 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나름대로 기반을 닦고 성공한 일부를 제외하면 셰르파들이 버는 돈은 그다지 많지 않죠. 뉴욕타임즈는 세계 산악인들을 에베레스트로 안내해온 셰르파들이 안전과 경제적 문제 때문에 산을 떠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계 3대 용병으로 유명한 구르카 용병은 직장인 평균 임금의 50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어서 매년 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입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지역에 파병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지만 그만큼 힘든 직종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버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에 눈을 돌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타르에 가게 되면 월 30만 원에서 40만 정도를 벌 수 있지만 한국은 자국민과 외국인들에게 모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서 월 수입만 200만 원 이상이고 추가 근무까지 더하면 300만 원까지 벌 수도 있습니다. 10년 일해서 번 돈으로 네팔에서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할 정도인데요. 실제 수도 카트만두 외곽에서 침실 2개짜리 아파트는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네팔 공무원들이 이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최소 20년치의 월급을 모아야 하죠. 이러한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많은 네팔 사람들이 한국 취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 정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용 허가제입니다. 네팔에서는 지난 2007년 한국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됐는데요. 고용허가제 비자인 E9을 취득하게 되면 최대 4년 10개월의 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를 받아 다시 입국하게 되면 추가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략 10년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네팔에서는 지난해 14만 명이 시험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가장 큰 한국어 학원의 수강생 수는 약 1000여 명 정도고요. 농촌 지역의 청년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이 있는 도시로 유학을 오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시험 준비에만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다 보니 가족이나 친척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것이죠. 합격을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지원자 약 9만 명 가운데 합격자는 12,000명이었고 기술 시험까지 최종 통과한 네팔 청년 수는 6,0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합격해도 바로 한국에 모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추천을 받아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도 2년이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다가 자격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길 원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성공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 치러진 네팔 지방선거에서는 한국 출신 노동자 6명이 시장에 당선되기도 했죠. 또 다른 이들은 일하며 모은 자금으로 주요 도시에 음식점을 차리는 등 창업하거나 한국어 학원의 강사로 일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해외에서 머물다 돌아가는 만큼 귀국한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재정착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비해 낮은 임금과 좋지 않은 처우로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다시 제3국 이주 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이주 노동 정책으로 네팔 경제가 해외 송금에 의존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네팔 인재 유출을 가속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해외 송금량이 증가하면서 네팔 경제에는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지만 이주 노동자 문제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팔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은 지난 2023년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7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이주했고 해외 송금도 증가했지만 네팔은 여전히 무역 적자, 불안정한 근무 환경, 낮은 기업 생산성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네팔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국제 이주 노동은 네팔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인재 유출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귀국 노동자의 재정착 지원, 농업 현대화, 고용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등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이 이미 네팔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 현실 속에서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훈이었습니다.